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수천억 원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는 이 팀원과 위메프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쎄 이제 일단 구영배 대표가 사과하면서 지분 사죄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법정관리 신청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용이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파산과 회생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팀원과 그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올 구석이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파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예. 사실상 기업 회생되기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으로 가서 사실상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평가할 경우에는 회생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회생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그 포괄적 금지 명령 한마디로 돈을 쑥쑥 빼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시간 끌기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법원이 기업 회생을 결정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거래대금 돌려받는 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물론 이제 그 회생 신청서를 보고 네. 검토를 한 후에 개시 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얘기는 판매자들에 대한 정상금도 지급되는 것이 중단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그렇지만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파산 절차로 갈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사옥이라든지 자산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럴 때는 담보 채권자들이 우선하게 되는 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팀원과 위메프가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부채 자체가 수천억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판매자들에게 정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법무부는요. 구영배 대표와 이 팀원 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검, 경 모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가 된 상황인데 수사는 어떤 관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수사하고 무엇을 수사하느냐 요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른바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그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 7명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 티맵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와 또 중간에 네. 있는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기 고소장과 함께 이게 그 본인들이 어떤 결제 대금을 다른 M&A 하는데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해 가지고 배임 횡령죄의 고발장 이 두 개를 지금 접수를 해서 그 위메프 건물 뭐 직선거리로 한 500m도 되지 않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도 이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출국 금지를 했던 곳은 이 강남 경찰서에서 이 그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이 합동해서 하나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검찰의 큰 사건에 수사하는 역량과 또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같이 그 어떻게 보면 합해가지고 네네. 이 사안을 해결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신속하게 해서 네. 확실한 어떤 엄벌에 처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맞아요.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3개 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가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사실 어제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으셨고 그렇죠. 저도 지금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뭐 대기자가 몇십만 명 그리고 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어제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가 정말 빅데이였습니다. 네. 특히 서초구에 레미아 원펜타스 특별 공급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제 청약점수 홈페이지가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진짜 마비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특별공급에 114가구 모집에 4만 183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3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원펜타스 외에도 양천구 호반 서밋 목동도 있었고요. 예.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네 채도 청약에 더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주변 시세보다 5억에서 10억 정도 저렴하다라고 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게 되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바람에 일단 한국부동산원 측에서 기존의 오후 5시 30분이 마감이었지만 오후 11시까지 시간도 연장을 했고 네네. 게다가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무순위 청약이 오늘까지로 그 청약 기간이 오늘 오후 그래요? 5시 30분까지로 미뤄졌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신축 아파트 분양가 갈수록 오르지만 이 평균 청약 예. 경쟁률 세 자릿수를 넘는 경우 요즘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청약홈, 어플라이 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니까 네. 27,700명이 기다리고 있고 제 뒤에 한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지금 오늘이 가장 싸다. 예. 한마디로 네. 공급은 줄어들고 분양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최대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분양받거나 예.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